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커버드콜 ETF를 처음 접하게 되면 원금이 녹는 투자, 배당금이 흘러내리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런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제 의견을 듣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JP와 JPQ와 같은 커버드콜 ETF는 주식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자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JP와 JPQ는 월세를 받는 것이고 일드메스 초고배당 ETF는 내가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이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그대로 성장을 바라보고 재개발 지역 투자나 스타트업 투자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경매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JP와 JPQ는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10년 기준으로는 원금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정도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약속한 만큼 배당금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JP모건은 배당금에만 집중하지 않고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늘리기보다는 자산 상승에도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동산이나 건물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이 좋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정도 늘어나고 월세도 꾸준히 받습니다. 간혹 서울 아파트가 그 이상 상승한다고 말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JP나 JPQ도 미국 대표지수 추종하는 것이므로 시장 수익률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특정 건물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코니와 테슬라 MSTY와 비교하면 아무리 서울 강남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지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 시장이 좋지 않다면 자산 하락과 배당금, 월세도 함께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매달 나가는 현금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꺼려하는 경향이 생기고 이로 인해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실을 막기 위해서 월세를 낮추기도 하죠. 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는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JPQ와 JP를 투자한다는 것은 나스닥, S&P 500 기반으로 건물주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원금이 녹는 투자일까요? 배당금이 흘러내리는 투자일까요? 대개 부동산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바라볼 때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아야 한다는 중점을 두고 접근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닐까요? 참고로 저는 생각보다 게으른 사람이라서 돈이 100억이 있더라 하더라도 건물주는 되기 싫습니다. 관리할 능력도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건물주는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주보다는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드메스 초고배당 ETF는 어떨까요? 이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과 투자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확연하게 나뉩니다. 처음 이 차트를 보신 분들은 원금이 녹는 투자는 왜 하냐? 반면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금을 회수하고 평생 연금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어. 아니면 이미 벌써 원금을 회수했고 나는 연금을 받고 있어. 이 정도 나뉘겠네요. 저는 이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면 회사 생활과 사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 쉬운 외식사업, 장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금이 녹는 투자를 왜 하냐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장사를 하면 경제도 치열하고 수익이 내기 어려운데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지?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이 현명해 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투자 진행 중이거나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업과 장사를 잘 해내어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이제부터 전부 다 내 수익이야. 아니면 지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이런 관점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JP와 JPQ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고 일드메스는 장사를 통해 큰 성장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이미 성공한 사례를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미리 투자해서 이미 좋은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투자 시작 전에 아주 큰 성장을 기대하고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큰 상승을 보고 투자에 뛰어들면 이전보다 더 큰 성장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자산이 추가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프랜차이즈나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외식 사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탕후루
큰 인기가 많았죠. 초기에 매장이 적었기 때문에 진입한 사람들은 손익분기점을 빠르게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과 순이익이 점점 줄어들었죠. 늦게 진입한 사람들은 앞선 성공 사례를 보고 시작했지만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보다 남은 파이가 작아졌기 때문에 매출이 부족해지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이 구조는 일드메스 초고배당 ETF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상승하지 않으면, 즉 매출이 크게 늘지 않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도 줄어들고 배당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폭발적인 상승이 있어야 원금도 빨리 회수하고 이후에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멈춘다면 이러한 기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생 배당받는 방식도 좋지만 적절하게 일절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잘하고 사업 성장도 시키고 성장세가 조금 꺾인 것 같다면 앞으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당히 권리금을 받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내가 진짜 장사를 한다 생각하고 내가 고른 ETF, 기초자산이 진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기업을 꼼꼼히 분석을 해야 하죠. 그리고 저가에서 잘 진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 빨리 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로 전부 순마진을 얻을지 반대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알트코인, 테슬라 여러 가지 자산들이 급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위에서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배, 3배, 4배, 5배. 그런데 그렇게 상승을 맛봤던 사람들은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배당주에 왜 투자하지? 원금이 녹는 투자를 왜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투자는 각자 자신의 스타일과 목적에 따라 투자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엔비디아, TQQ, 속스, 이번에는 테슬라까지 큰 수익을 얻었고 엔비디아는 전부를 일절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미래의 큰 성장을 기대하고 폭발적인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당주 투자가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 투자가 왜 옳은지 저 투자가 왜 옳은지 따지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이 투자를 시작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런 태도가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투자 관점을 듣고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관점이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JPQ와 일드메스 같은 초고배당 ETF 투자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시기가 엔비디아를 들고 있을 때죠. 저런 투자를 왜 하는 거지? 원금이 녹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뭘 믿고 투자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점점 왜 이런 투자를 하는지 어떤 배경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공부도 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분석하다 보니 결국 내가 왜 이 상품을 이제야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해서 수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세를 가진다면 좋은 투자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매일 새롭게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좀 들으시면서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좋게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고성장주, 엔비디아, 테슬라, TQQ, 속술 투자로 자산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커버드 콜이나 배당, 일드메스 같은 초고배당 상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자산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산 상승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가 조정장입니다. 조정장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세일 기간이니까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자산을 사고 싶어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가 지루해지기 마련이죠.
이 지루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커버드콜 전략이나 아니면 커버드콜 플러스 레버리지 조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로 연구했던 커버드콜 레버리지 조합이 백테스팅 통해서 미래에는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주식의 기본의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내년에는 IS 계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G2 계좌에서는 1드맷에 있는 이제 좋은 ETF, 그러니까 장사하기 좋은 상품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을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